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사이에 맺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1953년 판문점에서 체결되었다. 하지만 한반도는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남북으로 나뉘어 상대방보다 자신의 정치체제가 우월하다며 선전하고 있었다. 다행스러운 점은 22세기가 막 시작할 무렵 남과 북정부는 재래식 무기 감축과 비핵화 합의에 서명했고 한반도의 긴장은 다소 완화되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는데 결국 어느 쪽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통일을 이루는가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양측은 단순히 체제 우월성을 홍보하는 것을 뛰어넘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흑색 선전도 불사했기 때문에 충돌 위험은 점차 높아져갔다. 재래식 무기와 핵의 사용은 기존에 작성된 합의서를 먼저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 최고 지도자의 자존심이 이를 인정할 수 없었고, 게다가 주변 강대국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는 바람에 비밀리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남북의 경쟁은 자신들이 보유한 최첨단 과학의 탁월성을 자랑하고 상대방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유전자 조작 대결로 시작됐다.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피험체에 대한 그 어떤 양국 간 논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의학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미명 아래 유엔에서도 모르는 척 눈을 감아주었기 때문이다. 쌍방의 치열한 다툼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의 발명에 기원을 두었다. 크리스퍼는 인간세포와 동식물세포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교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발명 초기에는 불치병이나 어린이들의 장애를 치료하는 인류애를 위한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크리스퍼를 이용해 아토피 피부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염기를 제거하거나 해당 염기 서열을 재배치함으로써 환자들을 치료했다. 하지만 양측 군부는 해당 기술의 효용성을 즉시 눈치챘고 적 타격 능력 강화를 위한 유전자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군부가 물심양면 지원한 덕분에 최초의 키메라가 탄생했다. 키메라는 군사적 목적으로 서로 다른 종을 결합해 만들어낸 새로운 종을 뜻하는데, 문헌상으로는 고대 그리스 전설 속에 나오는 사자 머리에 염소 몸통과 뱀 꼬리를 가진 괴물을 일컫는 것으로 최첨단 유전공학의 결정체였다. 최초의 키메라는 유전적 불완전성으로 곧 폐사했으나 남과 북은 서로 더 우수한 군사용 키메라를 개발하기 위해 열을 올렸다. 그는 적군의 키메라 공격을 방어하는 임무를 10년 넘게 담당하고 있는 유전자 조작 피험체 방어팀 리 팀장이다. 그가 팀에 합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군인이면서 동시에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군부 입장에서 아무래도 민간인보다 동료 군인과 함께 일하는 것이 편했고 의사로서의 전문 지식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그를 책임자로 선발한 것이다. 1차 침공은 허술하다 못해 민망한 수준이었다. 식량 부족 사태를 일으켜 민심을 이반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키려는 목적으로 적군은 상체는 인간이고 가슴 아랫부분은 마린 켄타우로스 군단을 만들어 우리의 대규모 농경지를 습격했다. 처음에는 적군의 예상대로 켄타우로스들이 떼를 지어 농경지를 헤집고 다니고 농작물을 먹어 치우는 바람에 쉽게 목표가 달성되는 듯 보였다. 애써 키운 농작물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본 불쌍한 농민들은 경찰과 군대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남북 합의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아군은 단지 몽둥이를 들고 켄타우로스의 뒷공무니만 쫓을 뿐이었고,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 부족한 체력과 빈약한 달리기 실력으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땅에 쓰러졌다. 애초에 사람이 달리기 시합에서 말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1차 침공은 3주를 넘기지 못하고 괴멸했는데, 유전자 조작 피험체 방어팀과 과학자들이 발빠르게 협력해 저승 세계 입구를 지키는 개로 유명한 케르베로스 군단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세 개의 머리의 꼬리는 뱀 모양을 한 케르베로스는 늑대들이 사슴을 사냥하듯 몇 마리씩 군집을 이루어 켄타우로스를 공격해 잡아먹었다. 그뿐 아니라 케르베로스는 입에서 청동으로 제작한 칼을 문지르는 듯한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냈는데, 이는 켄타우로스의 몸을 마비시켜 움직이질 못하게 만들었고 아군은 힘들이지 않고 그것들을 포획할 수 있었다. 이번 방어는 적군의 키메라 공격을 아군의 키메라를 활용해 막아낸 첫 승리였고,
그와 과학자들은 1계급 특징과 공로 훈장을 받을 수 있었다. 예상치 못한 2차 침공은 맑고 높은 가을 하늘과 함께 찾아왔다. 상반신은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하반신은 얼룩 모양의 뱀이며 날개가 달린 에키드나 사단의 공격이 38선에서 시작된 것이다. 에키드나는 하늘을 날 수 있었기 때문에 수백 년간 안전한 방어막으로 여겨지던 지뢰 구역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고, 게다가 피와 살로 이루어진 생명체라는 특수성으로 금속이라면 탁구공까지도 구별해내는 고성능 레이더에도 포착되지 않았다. 전선의 아군들에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강철 화살을 마구 쏘아대는 에키드나는 저승사자로 여겨졌다. 그는 즉시 케르베로스들을 풀어 반격을 시도했으나 하늘을 날 수 없는 머리를 3개 가진 개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속절없이 아군의 희생을 바라보던 과학자들은 에키드나의 공격이 낮에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찾았고, 추가적인 심층 연구를 통해 그것은 하루에 최소 12시간 이상 잠을 자야만 된다는 약점을 발견했다. 적군 키메라의 약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와 과학자들은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한 끝에 문이 100개 몸에 붙어서 절대로 잠을 자지 않는 거인인 아르고스 사단을 탄생시켰다. 아르고스는 밤에 잠을 자지 않는 특징과 단단한 육체를 가진 키가 큰 거인이라는 이점을 활용해 한밤중에 높은 나뭇가지에 매달려 본이 잠을 자는 에키드나를 손쉽게 학살할 수 있었다. 게다가 100개의 눈으로 24시간 파수꾼 역할이 가능해 아군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6달의 공방전 끝에 우리는 에키드나 사단을 섬멸할 수 있었고, 일시적으로 흔들렸던 남북의 군사 경계선은 다시 38선이 되었다. 적군 키메라의 파상 공세를 완벽하게 방어한 대가로 그와 동료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두둑한 보너스를 챙길 수 있었다.